새벽 편의점 정장 남자들이 계산대를 툭툭 치며 유나를 위협합니다. 이번 달 이자 60. 보증인 내 엄마까지 묶였어. 내가 대신 갚아. 유나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매대 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켭니다. 지금 협박하신 거 다 녹음됐어요. 유진이 외치는 순간 남자가 휴대폰을 낚아채려 합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손 거기까지.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이에요. 저녁 7시쯤 되니까 포장마차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국물 끓는 냄새, 떡볶이 매콤한 향이 골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김유진은 포장마차 앞 낮은 의자에 앉아서 나무젓가락으로 어묵 국물을 천천히 휘저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22, 법학과 3학년인 유진에게 이 골목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엄마의 젊은 시절이 배어 있고 가족의 이야기가 골목 구석구석 쌓여 있었거든요. 유진은 어묵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엄마가 예전에 일하던 곳이지. 우리 집 이야기가 다 여기 있는데.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내 엄마도 젊을 땐 여기서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 밤마다 떡볶이 판이 텅텅 비었다니까.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그 얘기 자주 했어요. 이 골목이 자기 청춘이었다고요. 유진에겐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서진, 31살이에요. 서진은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UDT라고 부르는 그곳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잠수 안전 강사이자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인천항과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표정이 무심해 보이지만 행동만큼은 늘 다정했어요. 동생 유진을 챙기는 건 서진에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며칠 전에도 서진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늦게 다니지 말고 위치 공유 앱 항상 켜놔. 너랑 나는 항상 팀이야. 두 자매는 스마트폰에 GPS 공유 앱을 설치해 두고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지냈어요. 이건 서진이 특수전전단 시절 실종 사건과 추적 임무를 겪은 뒤로 생활 습관처럼 굳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유진도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언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진은 어묵 국물을 다 비우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언니 서진의 아이콘이 떠 있었죠. 인천항 쪽이었어요. 아마 오늘도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일 거예요.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유진은 친구 유나를 만났어요. 유나는 같은 학교 친구였고 요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는데 유진은 가끔 유나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요즘 편의점 앞에 자꾸 검정 SUV가 서 있는 것 같아. 눈에 좀 밟혀. 유진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본 것 같은데. 별일 아니겠지 뭐.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너도 조심해서 일 마치고.
유진은 유나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어요. 언니 서진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죠. 유진은 안심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언니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유진은 방문을 열고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서진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일찍 자. 유진은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창밖으론 시장 골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골목에서 엄마가 젊은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자신과 언니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이 골목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유진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약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과 언니가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골목의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 앞 검정 SU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유나가 일하는 편의점은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밤거리는 고요했어요. 유나는 계산대 뒤에 서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삼각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없이 계산대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계산대를 툭툭 쳤어요. 유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도 한 번 왔던 사람들이었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60. 보증인 내 엄마까지 묶였어. 내가 대신 갚아야지. 유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유나는 몇 달 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유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급전 앱을 통해 돈을 빌렸는데 그게 불법 대부업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빌렸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기다려?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줄 아나? 바로 그때 편의점 구석에 있던 유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진은 유나를 만나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매대 뒤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진동 모드로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대 뒤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남자들은 유나를 계속 압박했어요. 다음 주까지 100만 원 더 내놔. 안 그러면 내 엄마한테 직접 연락할 거야. 유나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대 뒤에서 걸어 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신 거 다 녹음됐어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유진을 쳐다봤어요. 한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녹음? 뭘 녹음했는데? 남자는 유진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어요. 유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로 숨겼지만 남자의 손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열대가 덜컹 흔들리며 과자 봉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친구가 이런 식으로 협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서진에게요. 전화벨이 몇 번 울렸고 서진이 받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불안해서 위치 공유 앱 켜놨으니까 확인해줘. 남자는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진은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남자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에이, 귀찮게 왜 이래. 남자는 유진을 밀쳤고 유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유나가 소리쳤어요. 유진아.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계산대 아래를 가리켰어요. 대포폰, 뒤에 빼둔 거 있지? 그거 내놔.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강의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서진의 스마트워치가 진동 알람을 울렸어요. 서진은 재빨리 손목의 워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죠. GPS 경고 공유 대상 유진 위치 급변 및 위험 구역 진입.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진은 특수전전단 시절 개인적으로 안전 지오펜스를 설정해뒀습니다. 유진이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서진은 즉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서울시장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차는 밤길을 가르며 빠르게 달렸어요. 편의점 안에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계산대 뒤로 넘어가려 했고 유나는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여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유진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자가 유나를 밀치려는 순간 편의점 자동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 손 거기까지.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엔 서진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점퍼를 입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편의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야 너? 서진은 대답 대신 계산대 옆 CCTV 백업 버튼을 눌렀습니다. 24시간 영상이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다 기록됩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A씨, 귀찮게 해. 남자들은 황급히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편의점 안엔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롤과 장갑 낀 손의 지문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이제 안전해. 유진은 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진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어요. 편의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시장 골목 포장마차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서진은 유나와 유진을 앉히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주문했습니다. 유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손이 떨렸어요. 서진은 유진의 휴대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번 달 이자 60, 보증인 내 엄마까지 묶였어. 100만 원 더 내놔 같은 협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서진은 유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유나 씨,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두 달쯤 됐어요. 처음엔 급전 앱으로 50만 원만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200만 원이 넘었어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낸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불법 대부업이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이건 그 몇 배는 넘을 거예요. 유진도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주변 사람들 보호. 둘째, 증거 확보. 셋째, 공권력 연결. 영웅 놀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꺼내 서진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서진은 동생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 너는 법으로 싸우는 거야. 나는 동선과 현장을 맡을게. 유진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알겠어, 언니. 나도 법으로 제대로 대응할게.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 편의점 점주 박 과장님이 저한테 그쪽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알바비도 2달째 못 받았는데 박 과장님이 급전 앱 쓰라고 하셔서 유진과 서진은 동시에 유나를 쳐다봤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주가 연결고리였네요. 유진도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그럼 박 과장도 이 일에 연루된 거잖아. 서진은 포장마차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린 재개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엔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가 겹겹이 붙어 있었죠.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돈 냄새 나는 곳엔 늘 같은 얼굴들이 모이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뜻이야? 서진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봤어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는 조합, 정치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뒤엉켜 있어요. 유나 씨가 당한 일도 그 그림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죠. 유진은 재개발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막에는 구청과 조합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은 무언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럼 이 일이 단순히 불법 대부업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나 씨를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특수전전단 시절 합동작전을 했던 분인데 지금도 현직이에요. 유진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강민 형사님. 부패 사건도 많이 다뤄보신 분이에요. 서진은 최강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형사님, 저 김서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고 서진은 유진에게 말했어요. 형사님이 증거 자료 보내달래.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 다 전송해. 유진은 즉시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편의점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자신이 메모한 내용까지 하나로 묶어서 최강민 형사에게 전송했어요. 타임스탬프는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공권력이 움직일 거야.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또 올까요? 서진은 유나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당분간은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유나 씨도 위치 공유 앱 설치하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셨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골목을 감쌌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언니 서진을 바라봤어요. 언니는 늘 이렇게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유진도 함께 싸우고 싶었어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친구를 지키고 싶었죠. 서진은 재개발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서진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씩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가며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게 서진이 특수전전단에서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어묵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힘들 땐 따뜻한 거 먹어야 해. 너희들 파이팅.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골목의 밤은 깊어갔지만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학교 도서관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메모를 했죠. 유나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수첩에 빼곡히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유진아, 편의점 영상이 동네 단톡방에 퍼졌어. 어떡하지? 유진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가 보내온 캡처 화면에는 어젯밤 편의점 CCTV 영상 일부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협박하는 장면은 잘려나가고 서진이 들어와서 남자들과 대치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상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폭력배끼리 싸운 거 아냐? 편의점에서 저러면 어떡해. 무섭다. 저 동네 안 가야겠네. 유진은 즉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지금 어디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집에 있어. 박 과장님이 나보고 해고당했대. 유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뭐라고? 왜? 유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허위 영상 유포했다고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줬다고 하시더라. 유진아, 나 어떡해? 유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유나야. 우리한테 진짜 영상이 있잖아. 조작된 거랑 비교하면 돼. 일단 집에서 나가지 마. 유진은 전화를 끊고 바로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은 인천항에서 강해 중이었지만 즉시 전화를 받았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상을 조작해서 퍼뜨렸다는 거네. 이건 명예훼손이야. 최 형사님께 바로 연락할게.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조합건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묘했어요. 회의실 한쪽에는 구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이 동네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이었죠. 구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동네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소동 때문에 우리 시장 평판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십니까? 상인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이 계속 말했어요. 재개발이 곧 시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넘어가야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면 손해보는 건 우리 상인들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유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 봤다. 다음은 내 차례. 유진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어떻게 녹음 파일을 안 걸까?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갑자기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빠르게 걸으며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협박 문자 왔어. 집으로 빨리 와줘. 서진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한다. 위치 공유 확인했어.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유진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유진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겁은 신호다. 도망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 유진은 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서진이 집에 도착했어요. 서진은 유진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문자 발신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최 형사님께 전달할게. 서진은 유진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어요. 유진아, 겁나지? 유진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서워. 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무서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서진은 유진에게 기본적인 호신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뒤에서 습격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 루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특수전전단은 바다에서만 싸우지 않아. 내가 있는 곳이 전장이야. 지형을 파악하고 탈출로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 서진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편의점까지 각 구간의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강민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사님. 통화는 짧게 끝났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서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대. 그런데 윗선에서 조심하라고 했대. 수사 일정이 보류됐어.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왜? 증거도 다 있는데?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압력이 들어간 거야. 재개발, 구의원, 조합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유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서진이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윗선까지 가보는 거지. 유진은 언니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호함과 결연함만이 있었죠. 유진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유진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온 것이었죠. 유진아, 미안해. 조금 이따 연락할게. 유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는 평소에 답장을 빨리 하는 편이었거든요. 유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유진은 위치 공유 앱을 켰습니다. 유나의 위치가 화면에 떴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의 위치는 폐업한 목욕탕이었어요.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었죠. 왜 유나가 거기 있는 거지? 유진은 즉시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유진은 걸으며 서진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유나에게서였습니다. 서진 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너만 조용히 와줘. 유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왜 언니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걸까? 유진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엇갈렸어요. 언니는 늘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서진은 유진 앞에 선 방패였죠. 하지만 유진은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유나는 내 친구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언니한테만 의지할 순 없어.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먼저 가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정말 위험하면 그때 언니를 부르면 돼. 유진은 빗속을 뚫고 폐업한 목욕탕을 향해 걸었어요. 재개발 구역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었고 유진의 신발은 금세 젖어버렸어요. 목욕탕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녹슨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유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은 곰팡내가 가득했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탈의실을 지나 목욕탕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나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유나의 눈이 유진을 보며 크게 떴습니다.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뭔가를 말하려 했죠. 유나야. 유진이 달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대생? 유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남자들 중 한 명이었고 옆에는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감히 우리 업계에 설교를 해?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진은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며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이자율이 몇 %죠? 대부업법 제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당신들이 받은 이자는 그 몇 배예요. 법적으로 무효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법정이야? 남자가 유진의 뺨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철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우르릉 소리와 함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손, 내 동생에게 대지 마. 서진이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언니를 봤어요. 서진은 빗물에 젖은 채로 서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들이 서진을 쳐다봤어요. 또 너야?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진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간단한 동작으로 피하고 남자의 팔을 비틀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덤벼들었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손목을 잡고 돌리며 남자를 바닥에 눕혔죠. 세 번째 남자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은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편 사다리 통로에서 쇳소리가 들리며 남자들이 더 내려왔습니다. 4명, 5명.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엔 편의점 점주 박 과장도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떠든 바람에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재개발 보상금도 날아갈 판이야. 남자들이 서진을 에워쌌습니다. 서진은 유진을 자기 뒤로 숨기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한 남자가 뒤에서 서진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남자가 유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유진은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어요. 서진도 양팔이 잡힌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수부대 출신? 별거 없네. 유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우린 졌다. 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유진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혼자 온 걸까? 왜 언니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서진도 위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특수전전단이 공포를 다루는 방식, 그건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리듬.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은 채 호흡에 집중했어요. 특수전전단 훈련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공포를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어둠 속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건 바로 호흡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유진 열쇠. 유진은 순간 이해했어요. 언니가 며칠 전 가르쳐 준 것. 손목이 묶였을 때 작은 열쇠로 묶음을 푸는 법. 유진은 주머니 속 열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입을 막고 있던 남자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유진은 손목 묶음 사이로 열쇠를 밀어 넣었어요. 묶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손목을 비틀어 풀어냈어요. 남자들은 서진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진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자유로워진 손으로 입을 막던 남자의 손목을 밀어냈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비틀거렸죠. 서진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팔을 잡고 있던 남자들에게 탈구 동작을 위장하며 팔을 빼냈어요. 실제로 탈구된 게 아니라 관절의 각도를 이용해 빠져나온 거였죠.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재빨리 팔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렸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을만 했어요. 서진은 유진의 손을 잡아 자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내 뒤에 붙어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등 뒤에 바짝 붙었어요. 남자들이 다시 에워싸려 하는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환풍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남자들은 일제히 위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목욕탕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경찰이야.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우왕좌왕하며 뒷문을 찾았어요. 하지만 뒷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최강민 형사가 경찰관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경찰관들이 하나하나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죠. 박 과장도 붙잡혔습니다. 박 과장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몰라. 최강민 형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5시간 전에 보낸 증거 패킷에 위치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유진 씨 위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출동했죠.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위치 공유 앱. 언니가 자신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유진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너랑 나는 항상 팀이야. 내가 늘 지켜보고 있어.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찰관들이 유나의 묶음을 풀어줬습니다. 유나는 테이프를 떼자마자 유진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유진이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우리 다 무사해. 하지만 서진의 표는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서진은 최 형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정도로 머리는 못 자르죠?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말단일 뿐이에요.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욕탕 벽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서진은 박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과장은 수갑을 찬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박 과장의 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이미 명함 하나를 꺼낸 상태였어요. 구의원 명함이었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급히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회의 오늘 밤 11시 30분 3층.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진도 명함을 봤습니다. 언니, 이거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윗선은 위에 있어. 최 형사가 명함을 확인하고는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이동 준비.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기 지시. 현재 윗선 확인 중.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진은 알았습니다. 압력이 또 들어간 거예요. 구의원이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서진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 둘이 간다. 유진이 고개를 들며 언니를 봤어요. 우리 둘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윗선까지 가는 거야.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거지.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이 섰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겠어, 언니. 우리 팀. 최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위험해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서진이 최 형사를 보며 대답했어요. 혼자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리고 형사님, 우리가 증거 확보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때 움직여주세요. 최 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과 유진은 목욕탕을 나섰어요.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여기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20분. 회의 시작까지 10분 남았어요. 서진과 유진은 빗속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 3층 회의실 앞에 서진과 유진이 도착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3층 회의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어요. 서진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는 증거만 확보하면 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깃을 만졌어요.
그곳엔 최 형사가 준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욕탕을 나올 때 최 형사가 몰래 건네준 거였죠. 이걸로 녹화하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최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서진은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구의원, 재개발조합 간부 2명, 그리고 편의점에서 봤던 조폭 두목의 오른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의 내부 잠금 장치를 흘깃 스캔했어요. 손잡이형 잠금 장치였죠. 필요하면 안에서 잠글 수 있지만 열쇠 없이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진이 유진에게 속삭였어요. 불 꺼질 때까지만 정중하게 하자. 그 이후는 내가 맡을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2사람을 쳐다봤어요. 구의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유 공간인데 누구 허락 받고 들어왔나?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동네 주민입니다. 재개발조합 회의라면서요? 주민도 참석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구의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민? 젊은 처자들이 왜 이렇게 설치나 했더니 군대 출신이었네. 707? UDT?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UDT요. 조합 간부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 유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희는 박 과장 편의점 건으로 왔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재개발 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구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협박 문자 전부요. 그리고 박 과장이 가지고 있던 당신 명함도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조폭 오른팔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쳤어요. 이것들이 지금 협박하는 거야? 오른팔이 주먹을 쥐고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유진 앞으로 섰어요. 오른팔이 서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목을 잡고 팔꿈치를 꺾고 견갑을 밀어내는 콤보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오른팔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자가 나뒹굴며 테이블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가 떨어지며 안에 든 돈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10,000원권 지폐들이 회의실 바닥을 뒤덮었죠. 유진은 재빨리 카메라를 봉투, 구의원, 조합 간부 순서로 비췄습니다. 증거 확보. 유진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구의원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꺼. 조합 간부 하나가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진이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조합 간부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건물 외벽을 비췄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구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5시간 전에 이미 증거를 보냈습니다. 위치 추적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형사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강민 형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형사가 구의원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어요. 구의원님, 뇌물수수 및 불법 대부업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구의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어요.
조합 간부들도 하나씩 체포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 오른팔도 일어나 수갑을 찼어요. 오른팔이 이를 갈며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해서 무사할 것 같아? 서진은 유진을 가볍게 자신의 뒤로 숨기며 낮게 대답했어요. 유진 언니.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배운 지구력. 최 형사가 서진과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이번엔 윗선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도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경찰관들이 구의원과 조합 간부들을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엔 흩어진 돈과 넘어진 의자들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어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 유나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진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유진이 고개를 들어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어. 우리 팀이잖아. 서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팀.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밖엔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고 구의원과 조합 간부들이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빛이 얹히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난로 위에서는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서진, 그리고 유나는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최강민 형사가 포장마차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두 분.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대포폰 유통, 현금 세탁, 뇌물수수 모두 한 묶음으로 검찰에 올라갔어요. 재개발 비리도 시 경찰청 반부패팀으로 이관됐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요. 최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서진 씨 역시 특수전전단 출신답네요. 항상 끝을 보더라. 서진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유나야. 유나도 수줍게 웃었어요. 사직서 안 낼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유진이랑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요. 유나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유진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어묵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그랬지.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이 완성해 간다고. 유진은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이 골목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유진은 대학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법학 수업팀 발표 시간이었어요. 유진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금융과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 있고 또렷했죠. 유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발표였기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불법 사금융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범죄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자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입니다. 유진은 또렷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통계 속 숫자로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법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강의가 끝나고 유진이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 문 밖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언니는 인천항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발표 잘했어? 문 밖에서 들었어.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 강의 없어? 서진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오후 강의라서 시간 돼. 점심 먹을래? 떡볶이?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오늘은 내가 살게.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너가?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내 전장은 법정이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진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좋아. 그럼 난 내 후방이야. 내가 싸울 때 뒤에서 지켜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골목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은 내려졌고 그 자리엔 새 간판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에 도착한 두 사람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웃었어요. 우리 동네 영웅들이네. 덕분에 골목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유진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가 어묵을 더 얹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이 완성해 간다고. 너희 둘이 그걸 보여줬어. 유진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컵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언니, 어젯밤 정말 무서웠어. 근데 멈추고 싶진 않았어. 서진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겁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야. 준비하라는 신호지. 넌 잘했어,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입에 넣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물건을 샀습니다.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진행될 거예요. 비리는 사라졌고 정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유진과 서진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은 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부조리와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요. 막장 같던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한 골목씩 되돌리는 방법을,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손 거기까지. 이 골목에서, 이 시장에서 두 자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언제나 함께, 언제나 팀으로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